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DX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오늘자 주가 흐름은 26,450원으로 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반등했지만 오늘 바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지만,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형태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이었다. 자, 왜 당연한 조정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로 마감을 했고,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 코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죠. 그 다음 이제 시장의 수급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에서만 1.1조 원이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대량 매도가 나오면 사실상 버틸 수 있는 종목이 없죠. 일부 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정을 받았고, 오늘 이제 새벽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장 초반에는 갭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정받은 형태가 나오면서 밀린 건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테슬라의 3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시간에서 약 11%까지 급등을 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자, 월가의 평균 예상치 매출액보다는 조금 더 낮은 매출이 나왔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익률, 저가형 전기차가 핵심이 될 거다라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익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이번 연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작년 4분기와 비슷할 만큼의 회복을 했어요. 자, 이러한 테슬라의 실적 추이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업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내년부터 막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번 연도에 주가 상승을 제한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점차 개선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죠. 좋아지려고 할 때, 좋아지는 조짐이 보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포스코DX가 정확하게 그런 자리에 있다고 봐요. 자, 그룹사에서는 지금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죠. 120조 원 가량의 투자 금액을 밝혔고, 현재 국내에서도 계속되는 공장 투자, 해외에도 공장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모든 계열사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핵심 광물부터 시작을 해서 양극재, 음극재까지, 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소재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코DX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이제 포스코DX는 IoT, 그 다음 인공지능, 그 다음 로봇 등을 활용해서 공장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포스코DX 작년 매출액 비중 90% 이상이 포스코 그룹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만큼 그룹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원래 다른 기업 같았으면 여러분들 그룹사의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현재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계속해서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설비를 넣고 장비를 넣고, 해외에도 지금 캐나다 퀘벡에 있는 공장처럼 지속적인 공장 중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장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여기에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포스코DX의 실적은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거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스코DX 10년 투자하고 20년 투자하려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래 보유해봤자 이제 6개월, 진짜 길게 들고 가면 1년 정도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2, 3년간의 실적 안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더 자세한 거는 10월 30일자에 이제 포스코DX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겠지만, 이미 2분기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수주 잔고만 여러분들 1조 원이 넘어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2차전지 기업들에 비해서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
자, 2차전지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소재나 배터리셀 이런 기업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포스코DX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로 포스코DX가 엮여있긴 하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3대 산업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모두 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있고 이런 제조업의 궁극적인 방향성 뭐예요 여러분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비전 또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포스코DX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할 때는 최소한 기업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다. 다만 2차전지의 움직임에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있고 현재는 바닥을 탐색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걸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무조건 버티셔야 돼요. 기업의 모멘텀, 기업의 펀더멘탈은 작년에 79,600원에 갔을 때랑 현재 주가 26,450원일 때랑 똑같아요.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65%.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때 내가 매수했다가 지금까지 물려있다, 뭐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포스코DX라는 기업의 가치를 내가 좀 믿고 투자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그냥 버티셔야 돼요. 사실상 이 자리는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뭐 앞으로 포스코DX가 폭등을 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할 거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씀은 안 드릴 건데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매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선 파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 여력이 되면은 당연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고 이렇게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면 올라갔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죠. 근데 내가 매수할 만한 여유가 없다 하시면요 매수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매도도 지금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 대응을 할 거였으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만의 뭐 기준점에 잡은 다음에 내가 평단가 대비 10% 내려가면 기계처럼 손절을 하겠다 이미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했어야 돼요. 근데 주가가 다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더 내려갈 것도 없는 자리에서 못 버티고 매도를 한다. 지금까지 물린 시간이 아깝잖아요. 최소한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 5만원대까지의 목표가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본전이신 분들 많잖아요. 밑에서 들어가셨으면 여기 올라갔을 때 수익이잖아요. 조금만 버틴 다음에 우리가 큰 수익은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 본전 수익 매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포스코DX라는 기업은 진짜 열심히 공부도 했고 분석도 했는데 다른 2차전지 기업이랑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EIC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EIC가 어떤 거냐면 공장에 있는 뭐 IoT, 그 다음 뭐 전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막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 생산 설비를 자동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 뜻하는데요. EIC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공장에 이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뭐 유지 보수나 아니면은 뭐 수정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액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한마디로 공장 한 군데에 EIC가 한 개 들어가는 거랑 공장 두 개가 더 증가를 해서 여기에 총 3개 들어가는 거랑 포스코DX가 꾸준히 가져가는 매출액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포스코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열사를 총동원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포스코DX라는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자동화를 하려고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장의 개수는 증가를 할 거고 이제 포스코 매출을 제외하고도 다른 쪽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서 EIC가 증가하면 증가를 할수록 포스코DX의 매출 또한 레버리지로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랑 주가가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포스코DX의 적정 가치보다 한참 저평가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2차전지 산업이 안 좋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고 실제로 관련주가 제대로 된 반등을 못하고 있으니까 포스코DX도 이런 움직임에 따라가서 계속 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전지가 만약에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거고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실적의 흐름이 견조했던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일단 먼저 들어가겠죠. 그때 되면 이제 포스코DX가 가장 큰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그냥 종목을 지켜봐야 돼요.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솔직히 저는 버티라는 말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포스코DX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바닥에서부터 최고점까지 1800%가 급등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앞으로는요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뭐 노후 자금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니까 뭐 용돈이나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결국에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돈. 그 중에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랑 다르게 소액으로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런 장점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다가 큰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손해를 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력들 있죠. 세력들. 주가 올리고 내리고 장난질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은 최대한 저렴한 구간에 매집을 하고, 또 이렇게 매집한 물량을 개인들에게 최대한 비싸게 넘기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움직임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세력들의 수법을 알고 있으면 얘네 등에 올라타서 이 세력들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도 이런 세력들의 수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간단하게 예시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주에도 세력들은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뭐 거창한 뭐 그런 어둠의 흑막 이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써서 매집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러한 주체들이 매집을 하고 그 물량을 털고 나가는 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작전 수법인데요. 이 매집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돈을 써서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을 매수를 한다. 자, 그럼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결국에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빠지는 거, 이것만 잘 분석하시면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이걸 분석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뭐 시장에서 이리 깨지고 뭐 저리 깨지고 하다가 제가 지표를 몇 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의 매수 신호와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캔들 아래에 있는 노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수, 그 다음 캔들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 색깔 화살표는 세력의 매도예요. 여기 매수 신호 나와 있고 여기 매도 신호 있죠.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삼성전자 저점을 잡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거든요, 여러분들. 자,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 마우스 잘 보시고요. 3월 17일 금요일날 작년이었습니다. 세력의 매수 신호가 61,300원에 나와 있죠. 이 저점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최고가까지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가 되는데요. 저한테 이때 문자 받아가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50% 수익 보셨겠죠. 내가 1000만원 투자했으면 수익금이 500이에요. 이런 대형주 가지고도. 자, 이때 실제로 제가 보냈던 문자받아 사이트까지 제가 인증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포토샵 조작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 화면 우측에 문자받아 보이시죠? 발송일자를 보시면 작년 3월이었고요. 금요일날 61,500원 이하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8만원 드렸고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에 대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죠. 발신번호 여러분들 뭐 남이 보낸 거 아니고 제가 보낸 거 맞습니다. 4253-6578 번호. 제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도 제가 만든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하면은 저점 잡아내고 고점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미리 급등할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참 올라가다가 꺾일 것 같은 전조가 보일 때, 이때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렇게 매수 문자 이때 보내드리고 매도 신호를 언제 드렸냐면 이날 드렸거든요. 이날 마우스 보이세요? 제 거 지금 언제였냐면 이번 연도 1월 2일 화요일날. 자, 이때 세력의 매도 신호가 얼마에 나왔어요? 79,600원에 나왔죠. 그리고 제가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타점을 잡아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이때 보냈던 문자 전송 내역도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발송일자 일단 이번 연도 1월 2일 자 오전 10시 한 20분쯤 됐었고요. 79,000원 라인에서 세력의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다. 비중 절반 이상 익절하시고 남은 물량만 대응하자. 자, 이렇게 저랑 구독자분들은요, 남들보다 미리 들어가서 완전히 꼭대기에서 매도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깨쯤에서 매도했어요. 한 30% 40% 수익 나왔을 겁니다.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지표 활용하시면 충분히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제가 따로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도 보내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253-6578 번호로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랑 실제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이런 활용법들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뭐 돈 받고 금전적인 대가 요구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HTS나 MTS, 자, 휴대폰, 컴퓨터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따로 이 종목에 대한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뭐 근데 제가 타점을 공유한다고 해서 맨날 같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은 이 자리가 당연히 저점이겠죠, 여러분들. 이 저점 자리에서 제가 문자 드릴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매도 신호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일정 수준 올라갔을 때겠죠. 이때는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한두 종목 정도는 단기 추천주 같은 걸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제가 샤페론 종목을 매매했었는데, 자, 이 샤페론 종목의 차트 보시면 이제는 좀 보이시죠? 바닥에서 한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세력의 매수 신호 등장했죠. 그리고 쭉 갔어요. 근데 거래량이 그냥 죽은 상태로 단순하게 주가만 빠졌어요. 자, 돈이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어요? 안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급등하기 전에 맥점이 한번 더 나옵니다. 이때도 제가 급등하기 전에 미리 문자 드렸어요. 자, 실제로 단기 추천주 제가 문자 보냈던 내용입니다. 이때 발송일자가 8월 30일, 자, 매수가 2,300원 이하 샤페론이었고 목표가 4,000원, 손절가는 1,500원 드렸었죠. 뭐 간단하게 이제 종목에 대한 이슈, 뭐 재료 같은 것들 한번 잡아드렸고, 8월 30일 금요일이 언제였냐면 8월 30일 금요일, 자, 정확하게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고 8월 30일 금요일 세력의 매수 신호 2,245원 보이시죠? 제가 2,300원 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딱 하루 정도 눌림목 주고 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는 매도 신호 발생했을 때 마찬가지로 매도 문자 드렸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의 수법에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이걸 이용할 줄 알면요, 남들은 운 좋게 뭐 5%에서 10% 수익 보고 나올 때 우리는 50%, 뭐 많게는 한 100%까지도 수익 보는 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남들은 뭐 총, 칼 이런 거 들고 싸우는데 우리만 맨손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만의 무기 한 개쯤은 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원금 까먹지 않고 그래도 소소하게 용돈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표는 제가 지금도 쓰고 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가지 수식들을 직접 집어넣고 중간에 이제 많은 수정도 하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 끝에 진짜로 실전에서 썼을 때도 잘 먹히는 것들, 물론 뭐 10종목 매매하다 보면은 한 종목 정도는 내가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메꿔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무기 꼭 가져가시고요. 자, 위에 4253-6578 번호, 자,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저한테 그냥 구독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까먹지 마시고
궁금한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종목들 뭐 저한테 댓글을 써주셔도 되지만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의 종목명도 상관없고요. 뭐 내가 오랫동안 물려있던 다른 종목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 있다가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타점이 궁금하신 종목들은요 저한테 구독에다가 더해서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막 특별하고 막 엄청나게 막 거창한 걸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직접 써보고 좋았던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것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 어쨌든 뭐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계시고 저도 이런 걸 조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 자, 주식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혹은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리고 내가 뭐 주식하면서 지금까지 수익은커녕 뭐 손해만 많이 봤다, 이런 분들께서는요 이번 지표 꼭 받아 가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 타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구독자라는 거 간단한 인증 문자만 딱 한 통 남겨주시면 돼요.